네, 2023년 7월 1일 이정훈입니다. 우리 정치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어나는 일 갖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틀릴 수도 있고 또 옳을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변화가 있다는 예측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재명이 아니라 문재인이 타깃이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씨의 배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건 아주 유명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추미애가 참가했었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삼보일배를 하면서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세력인 문재인과 같이 가다가 장관까지 했는데 그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배신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미애 씨가 장관을 하면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거는 저도 이 사건 났을 때 바로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때 추미애 씨가 뭐 절정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정호승 시인의 시, 그 뭡니까, 깨어진 대로 있으면 되지, 그런 걸 할 때, 치명타를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구나, 버티고 있구나. 결국은 사퇴하긴 했지만 상당히 버티다 사퇴를 했었죠. 이용당했다라는 배신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를 이번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재명 씨가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증인들을 상대로 꼬치꼬치 상당히 기세 좋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전말이 전도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정치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씨를 빨리 체포해야 되느냐, 체포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론 체포 동의안이 많이 부결되고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재명을 법정에 세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빨리 체포하지 않고 오래 끌면 끌수록 2024년에 예상된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이나 체포를 서둘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체포안이 부결된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씨 문제 대장동 가지고 자꾸 떠들어갖고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론에. 이제 이재명 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귀에 못이 박혀서 영향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기가 살아갖고 온갖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금 개딸들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고함이 왔다 갔다고 하는, 그 국회 사무총장하고 누구예요? 최강 국회의원 설정 보게 되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이 상식을 벗어난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검수완박법을 만들고 뭘 만들고 온갖 추한 짓을 다 했지만 이 고정 지지층이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명 행사에 가서 반국가 세력, 돈과 출세에 눈먼 좌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빨끈하고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명 행사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하는 와중에도 각국을 돌아다니며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읍수한 것은 어쩌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재인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였는데, 이 자유총연맹 발언으로, 연설로 윤 대통령의 타겟은 이재명에서 한 단계 올라간 문재인을 향하게 됐다. 저는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을 잡아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잡아놓고 안 잡아놓고 갖고는 크게 정치적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 굉장히 문재인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망설여 왔는데 이 자유총연맹 연설을 계기로 자 문재인을 잡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여기에 저 그늘 밑에 모든 좌파들이 붙어 있구나. 저것과의 싸움을 내가 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뭐 윤석열 독트리네오까지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과 같이 가는 걸로 보였던 세력 중에서 일부는 탈출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추미애가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과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빠져나온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친문 세력들이 뭉치겠죠. 친문 세력들 또는 범운동권들이 서울시장 박원순 3주기를 맞아서 영화를 만들고 하는 거는 자살한 노무현을 미화해서 친노 세력을 부활시켰고 문재인 당선을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정치적 의도를 노린 걸로 저는 보여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노력하니까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검찰과 경찰, 그 다음에 행정당국이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따라가겠죠. 그렇지 않다면 온갖 뭐 법적인 조항을 내물면서 중간자로 있으려고 할 겁니다. 특히 경찰이. 이번에 그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그 누구예요? 뭐 국회 설정벌였던 그 국회의원 그거 보게 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감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없는 거죠. 다 중간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 들어있는 좌파를 척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총대를 맨 사람이 소수란 얘기예요, 아직도.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혼자 많이 앞에 나가 있죠.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문제를 미국 국빈방문을 해서 아메리칸 파이 롱롱 타임 어고 부르면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 덕택에 조금 보수 세력이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지지를 하게 됐고 이번에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딱 전곡을 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그전에는 좀 중간자적이었는데 5.18 광주 문제도 그렇고 점점 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 뭐 몇 사람 제외하고는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중간지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야 이게 본질이 문재인 세력구나 하고 거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저쪽에서도 일탈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추미애의 문재인 비난, 기회주의자 비난 이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다툴 때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툴 때 문재인은 그 위에 있는데 이 문재인을 잡아야만 이재명이가 밑으로 내려가죠. 사실 이 구도가 맞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더 큰 문제죠. 문재인 그늘 아래 이재명도 있고 박원순 세력도 있는 건데. 저는 하나 염려되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만약 과반수를 얻는다고 하면 그 당선된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이상 충성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다음 선거 때는 윤 대통령이 공천권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으면 약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분석도 있습니다. 차라리 몇 개의 당이 국힘당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 못하고 몇 개의 정당이 다당자가 되면은 국힘당과 몇 개 당이 연합해서 과반수를 이루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 영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윤 대통령은 계속 힘이 없는 상태로 임기를 채우는 걸로 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세력을 딱 겨냥해서 자유총연맹 연설을 했으니까 이제 문을 치지 않으면은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을 제대로 치지 않고 1년 이상 끌다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미국 방문해서 좀 올라갔다가 플랫해지고 하는데 잡아놓았으면 또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는 이거 갖고도 안 되고 문을 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험한 정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도 이제 판단을 했고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를 필두로 한 국힘당이 얼마나 따라와 줄 것이냐. 또 자기 이익 생각해서 요리조리 빠지고 공천이나 받을 정도만 움직인다면 국힘당은 저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있기는 국힘당이
투쟁력이 없죠. 대통령 혼자 돋보이는 모습이죠. 외교와 그다음에 이 사정 문제에 있어서 몇몇 장관들만 보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의 문제이고 야권은 야권대로 추미애가 일탈하면서 추미애의 일탈은 노무현의 탄핵을 갖고 왔었죠. 나중에 뒤집어지긴 했지만 서로 복잡한 정치 게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겨놓고 그 문재인 진영에 비슷하게 가담해 있는 것으로 보였던 추미애는 일탈하고 있다. 자, 윤과 문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치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